안녕하세요. 예.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또 줄공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교재가 페이지 50, 요약집 5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절차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개발행위 배웠죠? 예, 개발행위 6가지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원래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다만 경미한 사항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 개발행위 꽃은 뭐예요? 형질 변경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사요. 땅을 사. 무슨 지역에 땅 사라고 그랬어요? 돈 되는 땅은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지역에 땅 삽니다. 무슨 땅 사요? 임야 사요? 농지 사요? 농지. 예. 임야는 개발행위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사가지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농사 지려고요? 예, 농사 지려면 농림지역에 땅 사는 거예요. 예, 계획관리지역에 농지 사가지고 여기다가 대지 작업해서 여기에다가 뭐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또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하죠. 계획관리지역은 주택도 가능하고 공장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럼 농지를 대지 작업하려면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토목공사 해야 되겠죠. 뭐 이런 형질 변경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형질 변경이 뭐예요? 개발행위죠. 개발행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농지가 대지가 되면 토지 가치는 엄청 올라가요. 자, 그럴 때 개발행위를 할 때 우리 법에서 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개발행위 할 때 허가하고 불허가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합당하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 개발행위 허가 기준 5개가 나옵니다. 이 5개가 뭐 최근 시험에 나왔었죠.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첫 번째는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돼. 용도적 별 이런 용도 지역마다 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규모라는 것은 형질 변경 면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마다 할 수 있는 규모가 적정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안에 밑으로 하단에 내려가 보면 개발의 규모가 있죠. 예, 법에서는 이게 적정한 허가 기준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먼저 도시적과 도시지역 외지역인데 도시적은 주상공록 나눠지죠. 근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형질 변경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예요? 1만 미만. 자, 근데 1만 미만일 때는 개발이 허가권자가 그냥 어떤 심의 없이 허가를 해줘요. 근데 1만 이상일 때는 못한다가 아니라 그때는 심의 거치고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발의 규모가 적정하는데 주거적, 상업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아직 요거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주거적, 상업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공업적은 얼마예요? 공업적은 공장들을 써야 되니까 여기는 3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도시 안에는 주상공록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녹지 지역이에요.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그런데 도시 안에 제일 규제 강한 녹지 지역이 무슨 녹지? 보존녹지. 보존녹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5천 미만이다. 그래서 도시 안에는 주상공록이 있는데 주거적, 상업적,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그리고 공업적은 3만 미만. 그리고 보존녹지는 5천 미만. 그리고 도시가 아닌 지역이 어디 있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런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규모가 3만 미만이에요. 3만 미만. 그러면 왜 크냐? 그것은 도시적 위해적의 공장 유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업지역처럼 3만 미만이다. 그리고 도시 안에 도시 밖에서 제일 규제 강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그래서 1만, 3만, 5천 이 기준 정리하는데 1만은 힘들면 3만하고 5천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나머지 모르면 1만 미만이다. 그래서 개발의 기준 이게 허가하고 불허가는데 일반적 기준이에요. 5천, 1만, 3만 이 부분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여러분이 땅 사가지고 개발에 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잖아요. 관리지역은 얼마 미만까지? 3만 미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 지역이 밑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때 그 규모 적용은 어떻게 할 거냐?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농림 지역이고요. 여기는 농림 지역이고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땅 사가지고 형질 변경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개발의 규모 적용은 어떻게 할까요? 개발의 규모 적용은 원칙은 규모 적용은 각각의 개발의 규모 적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각각 적용한다. 그러면 각각이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마예요? 3만 미만. 그리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 그죠? 그러면 이제 각각 규모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는 3만 미만이고 여기는 5천 미만이니까 합하면 3만 5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3만 5천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규모 적용하되 개발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적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각각 규모 적용하되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요. 개발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이 3만이잖아요. 그래서 3만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각각 규모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이 그냥 개발행위 할 때 걸쳐서 할 때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 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상대적으로 농림 지역이 땅이 비싸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지 땅이 비싸겠어요? 농림지역이 더 비싸겠죠. 자연환경 보전이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개발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적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면 농림지역의 땅을 조금 사고 이렇게 개발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각각 규모 적용을 하되 가장 넓은 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 밑에가 그 이야기니까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천 1만 3만 개발의 규모가 적합해야 된다. 형질 변경 면적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허가 불허가 하는데 두 번째 기준은 이 지역 현재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에는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당해 지역을 이쁘게 잘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대.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 단위 계획 배웠죠. 지구 단위 계획이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리고 또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됐대요. 그러면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러면 이런 지구 단위 계획, 즉 도시군 관리 계획, 그리고 성장 관리 계획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뭐에 맞게 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대로 개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에 맞게 이 계획에 맞게끔 개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그냥 계획관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데 이게 수립되어 있으면 그에 어긋나면 안 된다. 어긋나면 안 된다. 이 말을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개발행 기준.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적 개발은 이 지금 우리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사적 개발이죠.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자, 즉 공적 개발 당해 지역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으면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지장이 없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발 행위가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대.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 기준이에요. 자, 개발 행위 기준. 그래서 이 5개.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경규 배지기. 개발행 허가 기준은 경규 배지기 그래요. 경이 뭐겠어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규모에 적합할 것, 5천 1만 3만.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배치되면 안 된다. 지장이 없을 것,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그래서 경규 배지기 개발행위 일반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합당하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 합니다. 자, 경규 배지기. 그런데 이런 일반적 기준이 있는데 뒤로 한번 넘겨봐요. 용도적별
이 기준,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 기준인데 우리가 용도 지역을 적용할 때는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대통령 용어 정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 개발행위 기준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 용도 지역별. 우리가 용도 지역 이미 배웠죠. 용도 지역 배웠는데, 자, 우리 공법상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공법상 지도. 전국토는 크게 몇 개로 나눠진다고요. 도시적, 그리고 또 무슨 지역이요? 예, 관리적, 그리고 또 무슨 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또 자연환경보전 지역. 도가 농자 나눠지죠? 도시적 안에는 우리는 도시적의 모임, 도시적 안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죠. 주상공. 물론 주상공록도 세분이 됩니다. 그중에 녹지지역은 어떻게 나눴어요? 보존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보생자 나눴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나눠지죠? 관리지역은 제가 친구 기억하라고 했어요. 도시지역하고 친구. 계획관리지역, 향후 도시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 농림지역하고 친구.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 친구. 보전관리지역. 그래서 예, 친구들은 닮은다. 그죠? 자, 보생계 이랬어요. 자, 그러면 예, 용도 지역별 개발의 기준 적용할 때 예, 시가화 용도 지역이란 시가화가 뭐예요? 시가화라는 말이 무슨 말을 시가화라고 그래요? 예, 건물과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이 시가지죠? 건물과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 그러면 이런 건물과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주거적, 그리고 상업적, 공업적 그 기둥에 따라 건물 짓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냐면 시가와 용도 지역이라 그래요. 자, 시가 용도 지역은 개발의 기준 적용할 때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이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개발행위 기준, 아까 경규 배직이 있었죠? 그 기준 그대로 적용해서 허가 불허가를 하면 된대요. 시가 용도 지역에서는 토지 용미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이런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상공 그랬다. 이 말은 아까 일반적 기준 주상공 그대로 적용해서 허가 불허가를 하면 됩니다. 시가와 용도 지역은. 근데 유보 용도 지역이란 어떤 지역을 유보 용도 지역이라고 하냐면 예, 개발하는 지역이 아니라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보전 지역인데 예, 주상공이 아닌 지역이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어디가 예, 돈 되는 땅이에요. 돈 된다는 말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어느 지역에 땅을 사라고 했어요, 제가.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그리고 자연녹지 계획관리,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 없으면 생산관리. 이 세 개의 지역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보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유보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요?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그러면 이런 유보용도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기준 적용할 때, 앞에서 경규 배직이 이런 개발행위 기준 적용할 때 이 지역에서는 그 일반적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기준을 그 일반적 기준 경규 배직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요? 예,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보용도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서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이 지역은 개발행위 기준 그대로 적용하고 이 지역은 심의 통해서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시가와 용도적 체크했고 유보용도적 체크했어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무슨 지역이겠어요? 나머지 지역은 보존 용도 지역이겠죠. 나머지 그게 보존 용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시가화와 유보 용도적만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 뭐 보존 녹지적, 생산 녹지적, 보존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겠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용도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기준 적용할 때, 경규 배지기 기준 적용할 때 그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서 이 지역은 보존 지역이니까 뭐 하라고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기는 그대로 적용. 여기는 심의 통해서 그 기준을 강화 완화할 수 있고 보존 용도 지역은 심의 통해서 개발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기출 지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예,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여기 자연 녹지 지역 있죠?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개견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맞는 지문이죠? 유보 용도 지역에서는 도시개견의 심의 통해서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자연 녹지 지역이니까. 그 시험에는 이렇게 또 계획관리 지역을 물어볼 수도 있고 생산관리를 물어볼 수도 있고 유보 용도 지역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배지기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자 지구단위 계획 그 밑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계획 아까 개발행 허가 기준 중요할 때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때는 예, 이 안에서 개발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준이. 이 지구단위 계획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됐잖아요. 이 계획대로 개발행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이쁘니까 원래 개발 행위 계획 관리 지역에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이 있으면 이때는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 행위 허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계획대로 개발행위 하니까 이쁘니까 허가권자가 허가를 할 때 심의 생략하고 허가해줘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절차를 생략해 준다는 이야기. 원래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줘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심의 없이 허가해줘라. 왜요? 이쁘니까 계획대로 개발행위 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위반 시효과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개발행 허가 기준 경규 배지기 일단 기억하시고 그리고 용도적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요 정도 딱 정리합니다. 시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